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이제 정말 이제 겨울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날씨가 좀 춥습니다. 자, 또 이제 오늘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할만 하십니까? 네. 죽었어요? 네. 죽으면 안 되죠. 네. 자, 오늘은 저희 교재 페이지 307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307페이지. 예?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또 날아갔는지를 또 확인을 좀 해 봐야겠죠. 네. 남아있는 게 많을까요? 까먹은 게 많을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뭘 또 까먹었는지를 가볍게 좀 체크를 하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재산세라는 걸 좀 배웠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재산세. 자, 재산세 가지고 한번 좀 해볼게요. 우리 재산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뭐 땅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 재산세는 관할이 어디에 있었죠? 시라든가 분이라든가 부였었죠. 네. 그럼 평택 같은 평택시가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요 시군구가 관할이 돼서 얘네들이 공적인 장부상의 자료를 보고, 공적인 장부상의 자료를 보고서 우리가 신고하는 거였어요? 고지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고지 납부하는 거다. 그렇죠. 고지 납부하는 거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우리가 납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이에 반해서 우리가 재산세 앞에서 배웠던 세금들이 뭐가 있었죠? 재산세 배우기 전에 배웠던 거. 다 날라갔구나, 이제. 다 날라갔어. 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하는 자가, 그렇죠? 취득하는 개인이, 기업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납부하는 세금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라는 것이 있었죠? 등록면허세. 우리 이따 한 시간 끝나고 복습 문제 가지고 또 복습해 볼 거예요.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이제 등록한 자가, 그렇죠? 등록받은 자가 또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었어요. 하지만 재산세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시군구가 알아서 공부를 현황을 보고서 고지서를 발송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라는 게 뭐였죠? 공부가 공적인 장부다. 그럼 공적인 장부라는 것은 등기부라든가 아니면 대장이라든가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걸 공부라고 했었죠. 이런 공무상의 자료를 보고서 고지 납부하는 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지 납부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징수라고 했었죠?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렇죠. 네, 이것을 우리는 보통징수 이렇게 한다. 보통징수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재산이라는 것은 5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토지 있었죠. 토지는 종류가 20몇 가지가 있을까요? 28가지야. 그렇죠? 자, 28가지 외워볼까요? 이거 나중에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 등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많은 토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이 있었어요. 건축물이라는 것은 이제 뭐 상가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피스라든가, 그렇죠? 이런 건물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 평택 요 고시하고 있는 건물,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 건물이 다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있었죠? 주택이 있었다. 주택. 그럼 주택은 이제 크게 2가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데는 무슨 주택이에요? 주로 공동주택이죠. 아파트. 그렇죠? 공동주택. 아니면 단독주택. 단독을 갖다가 소유하면서 뭐 전원생활을 즐기시고 계시다. 그 많은 주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많은 주택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요즘 유행하는 게 있어요. 유행하는 거. 컨테이너라고 들어봤어요. 컨테이너 하우스. 요 컨테이너 가지고 집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요게 이제 유행해요. 요게 특히. 그러면 옛날에는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뭐 공사 현장 사무소로 많이 썼지만 요즘 컨테이너를 개조를 해가지고 뭐 카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집도 만들고 굉장히 멋있게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유행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집 만들기가 간단해요. 빨리 할 수 있죠.
내가 내 로망이 2층 집이야.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컨테이너 2개 사면 돼. 그리고 1층, 2층. 맞잖아요. 3층,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더 올리면 돼. 그렇죠. 가격도 싸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쓰다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꾸면 되죠? 이거를 주고 다른 걸로 바꾸면 돼요. 우리 기존에 만약에 복층형 주택이면 멸치를 해야 돼. 근데 컨테이너는 멸치할 필요가 없겠죠.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요새 좀 유행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택이 되는 거예요. 주택. 그래서 주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 넓다. 이것도. 그러니까 말만 이게 5가지가 있지. 우리가 굉장히 범위 넓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도 있었죠. 선박. 그럼 평택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도 이 재산세가 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그러니까 인천공항이나 부산공항이나 이런 데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더 엄청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이거 뭐예요? 네, 승용차. 자, 요거는 우리가 재산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 안 낸다? 그렇지. 자동차세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세를 굳이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네, 요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과세 대상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납세무자를 정해야 돼. 그러면 납세무자를 정하는데 납세무자가 문제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중간에 매매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2016년도 3월 2일 날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9월 10일 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재산세는 누구한테 고지서를 발송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을한테 고지서를 발송해야겠죠. 왜냐하면 이때 소유권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판정 기준일이 있었는데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그렇죠. 6월 1일 현재. 이 6월 1일 현재를 뭐라고 했었어요? 이것을 과세, 네, 억지로 막 답하려고 하지 마. 모르는 거지 어떻게 해. 그렇죠. 과세 기준일이었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시점으로는 갑을병 중에 누구한테 고지한다? 을한테 고지한다. 그렇죠. 을한테 고지한다. 그래서 을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와요. 다 맞췄잖아 지금. 그렇죠? 다 맞추는 문제는 안 되는 거야. 헷갈리는 문제를 우리가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2016년도 5월 29일인데 이날 잔금은 넘어갔다. 잔금은 넘어갔는데 아직 등기는 넘어가지 않았다. 이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잔금은 치렀는데 등기가 안 넘어간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매도인이 있고 만약에 매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도인한테 고지한다, 매수인한테 고지한다. 매도인한테 고지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이건 매도인한테 고지한다 이렇게 했었죠? 네, 이거는 매수인한테 한다고 했지. 날라갔어.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이런 게 헷갈리는 거거든. 그렇죠? 걱정 말아요. 다음 달에 또 물어볼 거야. 맞출 때까지. 그렇죠? 요 부분은 강의를 보면 한 몇 번 들어야 돼요. 왜 헷갈리거든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공적인 장부상으로는 공부상으로는 누구 소유로 돼 있어요? 매도인 걸로 돼 있죠. 잔금은 넘어갔지만 아직 등기는 안 넘어갔잖아. 그럼 매도인 걸로 돼 있잖아. 매도인. 근데 실제로는 잔금이 넘어갔죠. 그럼 실제로 잔금 넘어갔으면 취득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취득된 거죠. 잔금 치렀으니까 이제 내 거잖아, 진짜. 그러면 실제로는 사실상으로는 매수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매도인 공무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한다 그랬어요. 실질과세. 무슨 과세한다? 실질과세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실질과세. 실질이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매도인 거다, 매수인 거다. 매수인 거다. 이거 매수인 거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인한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런 개념을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상 소유자. 그렇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아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괜찮아요. 잘 모르시면은 그 옆에 사람한테, 앞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분들이 답변 안 하실 거야. 왜 나한테 물어보시? 나 지난주에 처음 들었어. 나 처음 들었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 비슷한 입장이니까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초 우리 이론 강의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자. 그렇죠? 왜? 또 반복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들었는데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있다면 나 혼자 공부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넘어가자. 나만 모르지 않을까? 아니요, 다 몰라요. 물어보세요, 옆에서. 아세요? 그럼 웃지 그냥 뭐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웃는다는 건 서로 모른다는 거야. 민망하기 때문에 괜찮다. 어차피 뭐 처음에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2번, 3번 들어야지 알지. 그렇죠? 네. 분명히 이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매수인 나타 했는데 헷갈리잖아 지금 이것도. 그렇죠? 네, 그럼 다음 주 물어보면 또 기억이 날까요? 또 헷갈려. 또 헷갈려. 몇 번 듣고 나면 그때 가서 맞출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는 그런 지방세를 우리가 재산세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자,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3가지 유형의 토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분리과세 토지가 있었고, 분리과세 토지. 두 번째는 우리가 별도 합산과세 토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가 세 번째는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종합합산과세 토지. 이런 희한한 말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이건 설명을 드렸냐면, 자, 우리나라는 땅이 많다, 적다? 적지 않다 그랬어요. 날라갔다. 적지 않다. 어? 근데 왜 우리가 적다고 하느냐? 이 많은 땅 중에서 상당수의 70% 이상은 뭘로 돼 있다? 임야로 돼 있다. 임야로 돼 있다. 그럼 임야가 뭐죠? 산이야, 그렇죠? 산, 그렇죠? 그러면 요 임야가 우리가 싼 이유가 뭐죠? 임야는 싸잖아요, 가격이. 임야가 싼 이유가 뭐예요? 개발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임야에다가 함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없다. 지을 수 있다. 어떻게 지으면 돼요? 그렇지, 불법으로 지으면 되는 거야. 이상 이런 건 잘 기억나. 불법, 탈세 이런 거 가르쳐주면 이건 안 까먹어. 그렇죠? 절세, 일단 뭐 주로 탈세, 그렇죠? 뭐 탈법, 그렇죠? 그런 거 하면 기억이 잘 납니다. 그러면 이건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탈법이야. 그렇죠? 자, 어쨌든 그렇지 않고서는 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행위의 제한을 받으니까 산림을 좀 훼손시켜야 되는데, 나무를 막 베가지고 산림을 훼손시켜서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땅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한 30% 정도가 쓸 수 있는 땅인데, 그 중에 또 상당수가 뭐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땅들, 뭐 지하철 갖고 있는 땅들. 그러니까 나머지 요 땅을 쓰려니까 땅이 남아도래 모자른 거야. 그렇죠? 모자른 거야.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설명하죠. 수요와 공급.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쓸모 있는 땅에 수요가 많다, 적다? 수요는 많죠? 수요는 많잖아요. 근데 공급은, 그렇지, 공급은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적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걸 뭐 굳이 우리가 그래프를 안 그려도, 그렇죠? 말로 설명해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먹는다. 다만 우리가 시험을 보려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런 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막 얘가 움직여, 막 이게 나중에는 도저히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쓸모 있는 땅, 이 모자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잘 쓴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자란 좋은 땅들을 아껴 쓰라 이거야. 아껴 쓰라. 그럼 아껴 쓴다는 건 뭐냐면 지목에 맞게끔, 지목의 용도에 맞게끔 잘 쓰라 이거지. 근데 지목의 용도에 맞게끔 잘 활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예요?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않으면 규제를 하고, 효율적으로 쓰면은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분리과세가 되는 토지는 규제가 되는 땅이었나요? 규제가 되지 않는 땅이었나요? 규제가 되지 않는 땅이야. 하여튼 분리자가 들어가면 규제를 풀어준다는 뜻이야. 근데 합산자가 들어가면 규제가 된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분리시키는 거니까 다른 토지들과 합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럼 합산하지 않고 얘만 따로 과세하니까 세금률이 높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율 과세가 된다. 저율로 과세가 되고, 두 번째 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오늘 배울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재산세만 내지 종부세를 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반면에 합산토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첫 번째가 누진세율로 규제하겠다. 누진세율로. 그러면 누진세율은 말이 뭐죠?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규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재산세를 내고 또 종부세를 또 내라 이거야.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를 또 내라. 자, 이런 식의 규제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누진세율이고 종부세를 또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산이냐 분리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분리과세가 되는 토지가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안중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농지죠? 그런 건 분리시켜야 될까요? 합산시켜야 될까? 분리시 쌀 농사 짓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죠? 과수원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 뭐 평택역 근처에 내가 나대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나대지라는 건 뭘까요? 그냥 지상정착물이 없는 땅, 맨 땅이죠, 맨 땅. 이런 맨 땅을 가지고만 있어. 그럼 활용도 안 하는 거죠. 건물도 안 짓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보통 공터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런 땅들은 뭐예요? 여기다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여기다 주차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아무런 활용도 안 하는 거니까 무슨 토지가 되는 거예요?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게 되면은 개발을 하게끔 되는 거야. 땅을 갖게 되면 개발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왜냐면 이게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규제를 받잖아. 그럼 그런 비사업용 토지는 우리는 종합합산이라고 했어요. 종합합산. 비사업용 토지를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해서 종합합산. 그럼 종합합산이 되면은 이런 규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합합산 토지를 비사업용 부지를 사업용 부지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게 되고 하는 거지. 그럼 건물을 지으려면 또 뭘 알아야 돼? 건축법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건축물 지으면 다 분양 잘 되나? 요새는 이쁘게 지어야 돼. 그럼 또 뭘 공부해야 돼? 인테리어를 또 공부해야 돼. 그렇죠? 그럼 교수님 돈은 언제 봅니까? 그럼 도대체 뭐 계속 공부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공부하고 투자하고 공부하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만약에 여러분들 경매로 어떤 단독이나 다가구를 하다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요즘 그걸 갖다가 그냥 뭐 임대하면 임대 잘 됩니까? 뭔가 거기다 개조를 해야지. 리모델링을 해야지. 그럼 또 뭘 알아야 돼요? 리모델링법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리모델링법. 그럼 리모델링법은 또 어디 나올까요? 네? 우리 목요일날 무슨 법이야? 공법이에요, 공법. 공법에 그게 나와요, 공법에. 리모델링법이. 그러니까 공법은 제가 했죠. 공법은 무슨 법이다? 돈 버는 법이다.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법을 잘하면 다 돈이 보이는 거야. 그렇죠? 다만 그게 암호화돼 있을 뿐이야. 암호를 못 풀어요. 그렇죠? 근데 암호를 푸는 순간 다 돈이 보이는 거야.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개발까지 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맨 처음에는 내가 아파트 투자하다가 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좀 만지작거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이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개발을 시작하죠. 그렇죠? 개발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흰머리 나고 머리 뽑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모자 쓰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죠? 왜? 분양이 안 되는 거야. 왜 분양이 안 될까? 분양 마케팅을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 분양 마케팅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분양 마케팅 어디서 공부하는 거예요? 응? 그거는 우리 학교론시에 공부가 되는 거야. 학교론시에 나와요. 분양 마케팅이. 마케팅론. 그렇죠? 그러면 또 뭘 알아야 돼? 내가 실전에서는 블로그를 또 알아야 돼. 블로그. 그렇죠? 그 저희 목요일날 블로그 실무 강의 하잖아. 블로그를 또 해야 돼. 블로그로 분양해야 돼. 그렇죠? SNS 뭐 블로그 뭐 해가지고 카카오 스토리에 이제 맨날 뭐 파스타 먹은 거 그런 거 이제 그만 올리고 내려야 돼. 이제 내리고 이제 땅 올려주고 막 이래야 되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공부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평생 공부해도 공부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강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평생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어. 너무나 배울 게 많아요. 너무나 배울 게 많으니까 재밌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여러분들 전문가로 되시는 겁니다. 지금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지만 물론 지금 뭐 과거에 개발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경험치들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규제하지 않는 땅은 합산하지 말고 얘만 따로 낮은 율로 과세하고 끝내버리자. 그리고 재산세만 매기고 종부세를 부과하지 말자. 하지만 합산 토지는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세금률을 올리는 누진세로 가자. 그렇죠? 다만 여기에는 이제 별도 합산하고 종합합산이 있는데 종합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나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그런 토지를 말한다. 하지만 별도 합산은 영업용 토지야. 영업용 토지는 왜 규제하냐? 얘는 모자라요. 쉽게 해서 상가택지 모자라. 땅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자라는 토지를 왜 당신이 독점 소유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과다 소유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대로 또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토지 구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분리과세로 빠지면은 재산세는 내는데 종부세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을 빠지면 누진세로 과세가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되고 또 종부세도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도 중요한 어떤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토지가 분리냐, 이 토지가 합산이냐 구분이 되게 중요한 거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토지부터 우리가 선박 항공기까지 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일단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다시 저 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계산한다. 계산 얘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지난주에.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계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납세무자가 하는 거예요? 시군구가 하는 거야? 그렇지. 평택시가 평택에 있는 모든 땅과 건물과 주택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겠죠? 그런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뭐라고 한다? 공부라고 한다. 그렇죠? 그걸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공부 현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공부 현황.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공대장, 이런 대장 같은 걸 관리한단 말이에요. 대장. 그럼 대장이 뭐죠?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무허가 대장. 그럼 이런 대장을 작성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과세하려고. 그래서 만든 대장 이름이 과세대장이에요. 이해되세요? 과세대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는 평택시에서 관리할까요? 그럼 이건 어디서 관리할까? 이거는 등기소. 근데 등기소는 법원과 날이야. 그러면 법원 밑에가 등기소거든요. 그럼 법원 판사가 등기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소에서 그걸 반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런 이제 대장의 현황에 나와 있겠죠. 이 현황에 뭐가 나와 있을까? 누구 소유인지, 홍길동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 대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 1제곱미터당 뭐 2만원 이렇게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만원. 그러면 요런 자료를 얘네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 자료를 매년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매년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지지역이 언제 오픈합니까? 언제 개통하죠? 12월 7일이야, 8일이요? 네? 이게 서로 이게 틀려요. 얘기가 틀려. 그럼 7일도 가보고 8일도 가봐야지 뭐. 방법이 없어. 그렇죠? 네. 가보는 게 제일 좋지 뭐. 그러면 만약에 뭐 개통이 됐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가격이 오르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지역 땅이 뭐 2만 원짜리도 있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 그렇죠? 요때 땅을 샀더라면 그때 뭐 했어요, 땅 안 사고? 그렇죠? 무각인을 살림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또 개통하면 이제 올라갈 거 아니야. 2만 원짜리가 뭐 20만 원 될 수도 있고 200만 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매년 조사하는 거야, 매년. 매년 우리가 업데이트를, 매년 공시를 하는 거예요, 매년 공시를.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토지 보면 매년마다 2만 원이 뭐 4만 원 되고 4만 원, 6만 원 되고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 이런 현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서 요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러면 뭐니 해도 우리가 머니 계산하려면은 머니 계산하려면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때 과세 표준은 뭘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1제곱미터당 얼마. 그럼 해당 면적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제곱미터에다가 이거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가격을 만든 것을 뭐라고 지나치냐면 시가 표준에, 그렇죠? 시가 표준에 땅값이나 건물 등의 가격을 매년 시장 문수가
요 대장상에 업데이트를 해서 가격을 만든 걸 뭐라 한다? 시가 표준액. 그래서 시가 표준액을 조회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시가 표준액을 조회를 하자 이렇게 했었죠. 시가 표준액을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해서 세율을 곱하면 돼. 근데 문제는 요 시가 표준액의 단점은 이게 한 번 가격이 연초에 딱 보통 조사하는데 발표가 되면 쭉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점은 뭘까? 요 시가 표준액의 단점은 가격의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지지역이 12월 며칠 날 개통하기로 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년으로 2월 되었다. 연기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이 쫙 빠지겠죠. 기대 심리가 무너지는 거잖아. 그렇죠? 쫙 빠지는 거야. 그러면 쫙 빠지면 시세는 막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는 시가 표준액은 업이 돼 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럼 실제로 재산 평가 금액이 내려갔는데 이거는 올라가 있는 걸로 계산이 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냐 이거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시세적인 흐름을 반영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슨 비율을 하나 곱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비율. 이것을 공정 시장가액 비율. 뭐라고요? 공정 시장가액 비율. 자, 이런 말이 낯설기 때문에 자꾸 말로 해봐야 돼. 공정 시장가액 비율. 그렇죠? 네. 공정 시장가액 비율. 네. 자꾸 이제 말로 해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공부에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약간 미쳐야 돼. 네. 그러니까 미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말을 써야 돼. 그렇죠? 자꾸 말을 되뇌이고 말을 써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 가족이 학원 갔더니 미쳤구나. 맞아요.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1년만 미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 말을 써야 돼. 왜? 우리 평상시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말을 이게 써보시라 이거지. 그렇죠? 가족한테도 가서 뭐라고 만약에 배우자 뭐라 하면 지금 나한테 의사표시 한 거야? 말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네. 왜 자꾸 뭐 요새 왜 그래? 수요 공급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렇죠? 이런 말을 자꾸 써야 돼. 그래야지 이 말이 자꾸 내가 익숙해져야 돼요. 일단 우리가 표현 자체가 용어가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책 읽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쓰지 않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지 이 단어만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이제 뭐 하면 돼 내가? 암기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교수님 암기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괜찮아. 그거는 이제 약이라도 먹으면 돼, 약. 총명탕이라고 있어, 총명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먹으면 안 돼. 지금 먹으면은 약 바를 효과가 없어요. 총명탕이라고 해서 이제 막판에 좀 먹어주고 좀 뚫어줘야 돼. 이 뇌에 혈이 막혀있기 때문에 좀 뚫어줘야 돼.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벌침도 맞아요, 벌침. 그래서 여기가 뻥 돼 있더라고. 벌침 맞는 거야. 아, 지금 합격해야 되는데 지금 벌침이 문제야? 그렇죠. 말침이라도 좀 맞아야 되는 거지,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뭘 뚫어주고, 그렇게 해서 외우면 돼. 다 방법이 있어요. 약 먹어주고, 그렇죠? 어떤 분은 두 번 싸줘야 돼. 이렇게 먹어주고 하면서 좀 뭘 딱 뚫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용어가 이해가 안 가면 그게 이제 외우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11, 12, 12월, 1월, 2월, 그거만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암기는 나중에 하셔도 돼, 암기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다 시가표준액을 조회를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과세표준이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요 금액에다 요걸 곱해서 금액을 좀 현실화시켜 주자. 이걸 이제 굳이 뭐 우리가 경제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 가격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세율을 곱해주면 되는 세율. 그럼 세율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제도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세율. 자, 취득세도 등록면허세도 세율 제도가 있었는데, 자, 얘도 첫 번째 기본이 되는 세율. 기본이 되는 세율을 뭐라고 그래요? 기본이 되는 세율. 표준세율. 네. 표준세율이다. 표준세율. 그러면 여기에는 뭐 건축물에 대한 표준세율,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 토지에 대한 표준세율이 있겠죠? 이러한 표준세율이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세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선박과 항공기가 있는데 선박과 항공기는 뭐 우리가 뭐 중개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가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특례세율이 있어요. 특례세율. 특례가 뭐였죠? 특례는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특별한 예다,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이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특례세율. 그 다음에 규제 목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뭐였었죠? 규제 목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중과세율, 중과세율. 네, 중과세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중과. 그래서 얘는 몇 배를 더 중과하겠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러면 얘는 먼저 첫 번째 시가 표준액을 조회를 딱 해.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얘네들이 대장 가지고 있으니까 그 조회를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이제 곱해줘요. 그렇죠? 그럼 요 비율이 이제 뭐 현재 토지나 건축물은 70%로 돼 있고 주택은 60%로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시가 표준액을 딱 조회를 했어. 조회를 해가지고 이걸 다 곱했더니 이게 1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1억 원이. 1억 원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억 원에다가 이게 만약 토지면 몇 프로 곱해주라는 거예요? 70%. 그럼 1억 원에다 70% 곱해주면은 가격이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7천만 원으로 바뀌는 거죠? 맞아요? 7천. 그렇죠? 그러면 1억에다가 70% 곱하면 7천. 그러면 여기 과표가 7천이 되는 거야. 그럼 7천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돼?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럼 세 가지 중에 표준세율이냐, 아니면 특례세율이냐, 중과세율이냐 이걸 정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토지니까 무슨 세율? 표준세율.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표준세율 몇 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곱해주면 세금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례는 어떤 경우가 특례가 되는 거냐? 이 특례는 뭐냐면 우리가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것이 있어요. 도시지역분.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거죠. 도시지역이라는 말은 소위 말해서 뭐냐면 특광시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지역은. 그러면 이것이 옛날에는 이 도시지역분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세가 있어요. 도시계획. 그 다음에 공법에 도시계획법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다 폐지가 되고 도시개발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도시야. 여기는 도시지역 아니고 여기는 도시가 바뀌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가 된다는 건 도시를 만약에 조성하기 위해선 이 도시를 여기 이제 부동산이 있겠죠. 조성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기반시설. 도로를 갖다가 내줘야겠죠.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 같은 데는 항상 도로망을 막 확충하잖아요. 그럼 그런 게 다 돈이야. 그렇죠? 그럼 그런 돈을 여기 부동산은 단순 요 표준세율인 재산세만 가지고는 모자라다 이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받겠다 이거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비용을 더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표준세율은 당연히 받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1000분의 1.4만큼을 더 받겠다 이거예요. 표준세율에다 플러스 1000분의 1.4만큼을 더 받겠습니다. 이게 바로 도시지역분 특례세율이에요. 그럼 이 비용을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비용을 쓰겠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도시적 밖은 그냥 뭐 우리 시골을 말하는 거야. 도시적 밖은. 그럼 시골이 뭘 넓힐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시골 땅인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비용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냥 표준세율만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는 뭐냐면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재산의 같은 경우에는 표준세율 플러스 얼마만큼 더 내는 거예요? 1000분의 1.4만큼을 더 내는 거야. 그럼 1000분의 1.4의 예외적인 세율을 뭐라고 한다? 도시지역분 특례세율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지금은 개념적 이해만 하자. 그렇죠? 1.4, 1000분의 1.4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이해만 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과. 중과는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럼 중과는 뭐가 있냐? 자, 여기가 서울하고 여기가 경기도예요. 서울과 경기도.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를 무슨 지역이라고 할까요? 과밀억제권역. 무슨 지역?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야. 그럼 이런 과밀억제권역에다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거. 이게 뭘까 이게? 공장. 이제 제 그림 세계를 금방 이해하시네. 공장이었죠?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에 왜 공장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장을 설립하는 것, 공장을 세우게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공장을 세워서 가지고 있으면 뭐가 따라 들어온다? 사람이 따라 들어온다. 그럼 사람이 따라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인구 밀도 높아진다. 맞죠? 그러니까 과밀을 억제하자 이런 논리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함부로 공장 설립하는 게 규제를 받으니까 보통 공장들이 어디에도 많이 있어요. 경기도 다음 지역에 있는 충청도에 많은 거야.
그러면 충청도 중에서 공장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우리 평택 좀만 더 내려면 어디야? 그렇지. 천안에다가 그래서 공장들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천안이 그래도 제일 가깝잖아요. 그렇죠? 평택에서 몇 분 걸려요? 그 30분이면 이거 가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천안에다가 공장들을 많이 세웠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근데 천안에서 잘 공장하고 있으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경기도로 발을 갖다 들이대. 그럼 어떻게 돼? 중과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과밀 지역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거야. 그러면 이러한 조항이 나중에 중개에서는 필요하지. 여러분 만약 공장 중개를 많이 전문적으로 하신다면 이 규정은 되게 중요한 조항이죠. 물론 특수 중개야. 그렇죠? 그래서 공장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하기 좋냐면 공장을 했다가 들어먹은 거야. 공장을 했다가 망해먹은 거지. 근데 본인이 공장을 설립을 해보고 운용도 해서 망해봤다가 내 제2의 인생을 공인중개사와 함께 이렇게 설계하신 분들이 공장 중개하면 잘해요. 왜? 본인이 공장을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간 한번 맞아줘야 돼. 중간 한번 맞고 나면은 뭐 살아있는 경험이니까 내가 이거 했더니 중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설립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립 못하는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잠깐만요. 계약서. 그냥 못 해주지. 종일 뒷밀어야지. 이게 뭡니까? 컨설팅 계약서. 이게 그 공인중개 컨설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컨설팅 계약을 하시면 제가 충분히 연구를 해서 이걸 갖다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경매로 낙찰도 받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매 대리, 그렇죠? 경매 대리를 또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 특수중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게 성공했던 경험이든 실패했던 경험이든 그런 것들이 다 중개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또 투자를 해봤던 투자에다가 또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렇죠? 그것도 다 도움이 되는 거야. 제가 옛날에 그거 해봤는데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럼 손님이 공감을 하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도 성공만 한 건 아닙니다. 실패도 해봤고. 그러면은 상당히 또 신뢰성이 있잖아. 이분이 좀 투자 경험도 있으시고 중개사도 할 줄 아는 거니까 내가 믿을만 하다. 그렇죠? 그런 게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들 307페이지 가보시면, 과세표준, 부동산 과세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 밑줄, 시가표준액에 무슨 비율을 곱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걸 곱해서 가격의 변화를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이 1억으로 조회가 됐다면 1억에 70%면 7천만 원이고 1억에 60%면은 6천만 원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타 선박과 항공기의 과세표준은 그냥 시가표준액이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박과 항공기는 왜 이게 없을까? 선박과 항공기는 수요 공급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죠? 선박과 항공기를 우리 일반 사람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가 많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이 곧 그 가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율. 세율은 표준세율. 표준세율이 뭐라고요? 기본이 되는 세율. 기준이 되는 세율. 그러면 토지에는 종합합산 대상. 종합합산은 사업용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 자, 메모합니다. 종합합산은 무슨 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나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이런 비사업용 토지. 얘는 세금률이 0.2에서 0.5%의 누진세율로 규제한다. 그 다음에 별도합산. 별도합산은 몇 프로? 0.2에서 0.4%의 누진세율이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별도합산은 뭐였죠? 써놓습니다. 별도합산은 영업용 건물의 토지, 영업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 영업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 등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네. 그럼 얘는 0.2에서 0.4%의 누진세율이다. 얘는 왜 규제한다고요? 모자란 것을 독점소유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얘는 둘 다 무슨 세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이 말 뜻은 재산세도 내고 또 뭐도 내라는 거예요? 종부세도 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은 합산하지 않겠다. 그럼 규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0.07%, 0.07%다 써놓습니다. 농지 등. 그 다음에 0.2%다 써놓습니다. 공장용지 등 0.2%. 4%는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고 메모하시면 돼요. 얘는 왜 이렇게 율이 높을까? 골프장용 토지는 무슨 성 재산이죠? 사치성이라고 배웠잖아, 사치성. 사치성이 뭐라고요? 내가 살 수 없는 거. 그렇죠? 사치성. 네. 그 다음에 비례세율이다. 그 다음에 건축물. 골프장, 오락장 건축물은 몇 프로? 4%. 사치성. 그 다음에 시의 주거지역에 있을 때 공장은 0.5%. 기타 건물이 뭐냐면 상가 건물, 뭐 빌딩 건물 이런 거를 우리가 기타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얘 몇 프로? 0.25%. 그렇죠? 자, 지금 이 율은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지금 못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보자. 그 다음에 별장. 그렇죠? 별장 몇 프로? 4%. 얘는 왜 이렇게 율이 높을까? 별장이 사치성이니까. 그 다음에 별장 외의 주택, 단독이나 공동주택, 고급주택 포함해서 0.1에서 0.4%고 뭐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볼까요? 자, 아까 연습한 대로 한번 해보지. 만약에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다. 건물의 시가표준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건물은 70%, 60%? 70% 맞죠? 그러면 1억 원의 70%는 얼마? 7천만 원. 그러면 7천만 원이야. 그러면 건물은 표준세율이죠? 맞잖아요? 건물은 몇 프로? 거기 써 있잖아. 몇 프로? 건물. 0.25%. 써져 있잖아요. 0.25%. 그렇죠? 자, 써져 있는데 못 찾으면 안 되죠? 그럼 0.25%. 그러면은 요 7천만 원에다가 0.25%를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건물분 제한세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자, 지금은 활용만 할 줄 아시면 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 모두도 괜찮다.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과세 방법, 그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일단은 그 율만 보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 중과세율이라는 것은 더 많이 매기자. 자, 왜 중과하느냐? 무슨 지역 내? 과밀 억제권역 내, 서울과 경기도 지역 내 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과한다. 그럼 얘는 최초의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었죠? 6월 1일부터 몇 년간? 5년간 표준세율 0.25% 몇 배? 5배를 중과한다. 그럼 여기서 5년간이라는 말이 왜 들어간 거냐면요. 자, 이겁니다. 0.25%의 5배면은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야, 사실은. 0.25%의 5배면요. 0.25%. 0.25%의 5배잖아요. 그럼 이거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5, 5, 25, 5, 20, 1.25%야. 그럼 1.25%면 높은 율이 아니지. 1%대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산세는 한 번만 내는 걸까요? 매년 내야 되는 걸까? 그렇지. 매년 내야 되는 거야. 그럼 매년 5배씩을 계속 낸다? 10년이면 10.25%예요. 10% 넘어가는 거야. 아니, 12.5%가 되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대역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걸 매년 그냥 공장을 과밀적에 들고 있는 이상은 10년이고 20년이고 5배 중과한다?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얘는 한시적으로 몇 년간만 중과한다? 5년간만 중과한다. 그럼 이 얘기는 5년만 참면 5년 이후에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세요? 네. 왜 5년간이라는 말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도시지역분. 자, 도시지역분 세율은 재산세 과세 표준에다가 표준세를 곱해주고 플러스 0.14% 더 더해준다. 그러면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이다, 특례다? 특례다. 그럼 이거 말씀드렸어요.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의 도시계획과 관련돼 있다. 도시지역의 도시계획과 관련돼. 맞아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 비용 등이 들어가니까 얼마를 더 받는다? 표준세율 플러스 1000분의 1.4를 더 받겠다.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한다? 특례세율. 그럼 도시지역이 아니면 이런 것이 붙어 안 붙어? 안 붙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징수 보겠습니다. 부가징수.
그러면 재산세는 무슨 징수 말씀드렸죠? 보통징수. 보통징수한 말뜻은 써놨죠? 관할 시장 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서를 교부란 말은 건네주어, 고지서를 건네주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거다. 그 다음에 기준일은 매년 몇 월 며칠? 6월 현재. 6월 1일 현재 시점에 소유자가 누군지를 따지는 중요한 날짜다. 납기는 토지는 9월달, 건축물은 7월달, 주택개발은 7월달, 나머지는 12월달, 9월달. 기타는 뭐냐면 기타는 선박항공기. 선박항공기 7월달. 그러면 결론적으로 달수로만 따지면은 얘네들은 물건에 따라 7월달 아니면 9월달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역시 요 납기도 나중에 외우시면 돼. 지금은 체크만 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 수시분. 수시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부과하겠다는 뜻이에요. 수시분은. 그 왜 시도 때도 없이 예고도 하지 않고 부과하겠다는 거냐면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야. 얘는 뭐라고요?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 조세, 포탈, 우려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 수시로 부과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현황부가 공무상의 등재 현황과 기록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달라. 그럼 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르면 공부에 따라 고지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고지한다. 사실상 현황. 이런 걸 무슨 주의? 실질과세, 실질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자, 밑줄입니다. 고지서 한 매당 징수할 세액이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뭐라고요? 소액징수 면제. 그러면 재산세 고지세액이 1,200원 나왔어. 그러면 이거 고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 과연 그러면 시장 평택시가 쿨해서 그런 걸까? 자, 재산세가 1,200원 나왔어요. 그 1,200원 고지서 발송했어. 근데 받은 사람 꼭 이런 분들이 받았는데 전화합니다. 평택시에다가. 나 못 받았다. 나 못 받았는데 난 정말 세금을 내고 싶다. 그러니까 다시 보내라. 어떻게? 빠른 등기로 보내라. 빠른 등기로. 그 빠른 등기로 보냅니다. 그러면 등기값이 1,000원 넘어야 안 넘어요? 넘어가지. 그럼 받을 세금은 1,000원인데 발송비용이 1,200원이 나오는 거야. 1,300원. 그럼 마이너스 300원 손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송해봤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그렇죠? 꼭 그런 사람들이 보면 빠른 등기로 보내달라. 그럼 한 30분 계속 떠들어. 막 의견 제시한다면서. 그리고 수신자 부담을 끊어버리는 거야. 수신자 부담. 그럼 거기에다가 발송비 플러스 수신자 부담 전화비가 얼마야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래서 쿨한 게 아니라 포기하겠다 이거야. 골치 아프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뭐 전년도 산출세액의 150%, 주택은 3억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재산세가 2016년도에는 10만 원이 나왔어. 10만 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2020만 원이 나온 거야.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죠. 10만 원 나올 게 20만 원 나올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유가 뭘까? 네? 그치? 내 재산값이 올라갔다는 거죠? 재산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야. 뭐 지하철 개통이 돼서, 뭐 역사가 개통이 돼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10만 원 낼 걸 20만 원 내면 될 거 아니냐? 당연히 올랐으니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재산세를 한 번만 내는 거예요? 매년 내야 돼? 매년 2배를 내야 되는 거야. 한 번만 내라면 낼 수도 있을 거야. 그래, 기분 좋게 올랐으니까 내가 내겠습니다. 20만 원. 쿨. 그렇죠? 근데 매년 내야 돼, 매년. 그렇잖아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한을 준 거야. 한도를 주겠다, 이거지. 응? 그럼 만약에 150%다. 그러면 몇 프로만 내라는 거야? 10만 원에 150%면 얼마만 내라는 거예요? 1.5배니까 15만 원. 이해되세요? 그러면 10만 원에 150%니까 15만 원만 내라. 그러면 20만 원 낼 거 중에서 5만 원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좀 부담이 덜 되겠죠. 그럼 만약에 130%야. 그럼 얼마만 내라고요? 13만 원만. 그럼 이 비율이 낮은 게 좋아,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주택은 더 낮게끔 해주겠다. 3억 이하는 105%. 그럼 10만 5천 원만 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택은 좀 더 봐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무슨 뜻인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이라는 용어도 중요한 용어다. 그 다음에 부가세, 배운 용어죠. 부가세는 바늘이다, 실이다? 실은 바늘을 초청한다.
그렇죠? 그럼 재산세가 10만 원이야. 그러면 지방교육세인 부가세가 얼마? 2만 원 내는 거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병기세. 병기세라는 용어 나오는데 병기세는 병행하여 기록하는 세금. 병행하여 기록하는 세금을 병기세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산세의 납기와 같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본세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의 이를 나란히 적어고자 할 수 있다. 나란히 적어고자 하는 걸 뭐라 한다? 병기세. 병행하여 기재가 되는 세금.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병기세. 병행하여 기재가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이 재산세를 보내면 재산세 얼마,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지역자본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본시설세 얼마. 그러면 원래는 얘하고 얘는 한 몸이야. 얘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반일이 가면 실이 간다 그랬죠? 반일이 가면 실이 간다. 그럼 요거 한 장 보내줘요. 요거 한 장 보내주고, 요거 한 장 이렇게 보내준다고 원래는. 그러면 따로따로 2장 보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꼭 보내면 못 받았다, 빠른 등기로 보내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보내는 거야. 마치 우리가 공과금 고지서가 요즘은 통합공과금 고지서죠. 옛날엔 전기요금 따로 수도요금 따로 했는데 요즘은 통합공과금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 공과금 고지서 가지고 무인 발급기에다가 무인 저기다 쭉 집어넣으면은 다 빠져나가요. 너무나 요즘 편하게 돼 있어. 옛날에는 다 따로따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응? 뭐 내가 내본 적이 있어야지. 네. 자, 얘는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통합고지서로 이렇게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세금의 통합고지서야. 세금의 통합고지서. 이해하시겠어요? 뭐 별다른 특별한 건 아니고. 그렇죠? 자, 이런 걸 뭐라고요? 병기세. 따로따로 고지서를 발송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묻어서 가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병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재산세야.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재산세는 어디 관할? 시군구가 뭘 보고? 공부를 보고, 그렇죠? 공부 현황의 홍길동씨인지 뭔지를 보고서 공부 현황을 파악해서 시가표준액을 조회하고, 시가표준액이 이게 비탄력적으로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세의 변동을 반영한 것을 공정시장가 필요한다. 그럼 이걸 곱해주면 과표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표준, 특례, 중과로 나눠서 표준세율, 특례, 중과 상황에 따라 부과하자. 맞죠? 그럼 이 세금을 신고한다, 고지납부한다. 고지납부한다. 고지납부하는 건 뭐라고요? 보통징수. 그렇죠? 그러면 고지되는 세금이 작으면 아예 소액이면 아예 면제주겠다. 근데 오히려 세금 많이 나왔어. 그러면 전년도 대비 당연히 많이 나면 뭐 할 수 있다? 세부담의 상한을 두고 있다. 그렇죠? 요게 바로 되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나란히 쓰는 걸 뭐라 한다? 병기세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